오늘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저기 뻔한 이야기들, 서민들이 어려우니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와는 반대로 나라 살림이 어려우니 그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전 세계 직업 중 90% 이상이 사라질 겁니다. 코로나만 지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 기술 발달로 기존 직업이 사라지면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서 이를 충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빨리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고당한 옷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이라고 예를 들 경우, 여러분들을 자른 것은 점주나 코로나가 아니라 네이버 쇼핑, 쿠팡, 그리고 카카오 선물하기입니다. 미국은 아마존으로 이미 70%의 소상공인이 문을 닫았고, 이 나라는 네이버 쇼핑과 쿠팡, 그 카카오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기업들은 기존의 유통체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통과 소매에 종사하는 모든 직업들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미디어나 영화, 드라마,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케이블 TV와 VOD를 보지 않고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직업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기술의 발달로 기존 직업이 생겨나면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거 아니야? 혹은 내 직업은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좋은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기술이 가속화되어 사라진 수많은 직업들을 대체한 직업이 무엇이 있죠? 배달의 민족입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라이더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급료를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어려운 시국에 단순 업무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 보험회사가 바빠지겠네요. 회사가 커지니 직원들을 고용해야겠군요. 그렇다면 배달의 민족 라이더들과 새로 채용된 보험회사 직원들이 사라진 직업의 몇 퍼센트나 커버할 수 있을까요? 3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어디서 직장을 구해야 하나요? 지금 네이버가 또 이런 걸 만든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유통 마진 자체를 현저하게 줄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 유통 마진으로 먹고 살았던 그 직업군들은 모조리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야 될 잡 레이트가 오히려 내려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배달의 민족 라이더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는 이미 지장이 없어요. 긍정적인 요소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니 더 이상 배달원들을 찬대하는 문화도 사라지며 돈도 좀 모이네요. 틈틈이 모은 돈으로 주식도 넣어서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에서 이 친구를 1조 원에 왜 인수했을까요? 현대가 과연 이 친구를 집에서 애완동물 대신 키우려고 이 많은 돈을 들였을까요? 이 친구는 짐을 지고 계단을 오를 수가 있는 로봇이에요. 만약 이 친구에게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이더들은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요. 일본에서 2017년도에 이런 것들이 개발됐습니다. 오토바이인데 균형을 잡아줍니다. 자율주행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십만 배달원들이 직장을 이제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친구가 굳이 아니더라도 음식물 드론 배송은 이미 중국에선 실험 단계를 넘어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자율주행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선 테슬라 이전 30년 전에 이미 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지만 정부의 규제와 지원 부족으로 사망했어요. 자율주행의 가장 첫 번째 타겟은 택시입니다. 300km를 한 방에 충전해서 달리는 전기 원가가 1,500원도 되지 않는데, 이걸 자율주행으로 돌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택시 기본요금이 500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택시 기본요금이 500원이 되는데 찬성하지 않을 전 국민 중에 몇 명이 있을까요? 정부의 표심도 늘릴 수 있을 테니 지원금을 타내기도 쉬울 터. 그래서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는데 가장 일타로 구글과 같은 전 세계 업체들이 노리는 것이 자율주행 택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20만 택시기사들은 모조리 직장을 잃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장유유서의 나라에서 아버지 뻘 되는
택시기사 옆에 다소곳이 앉아 서비스니 뭐니 하면서 불평할 일 없음은 물론 여성들도 좀 더 안전함을 느끼면서 귀가할 수 있겠지만 잃어버린 택시기사 20만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그 어디에도 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60대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단순한 직업이겠습니까?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한 그 공적 직업 중에서 보통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6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직업이야말로 로봇과 AI 소프트웨어가 가장 하기 쉬운 것이고 가장 빠르게 사라질 직업인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정책인 겁니다. 인프라 구성 자체에 드는 비용이 실질 인건비보다 더 드는 아주 비효율적인 정책입니다. 대기업은 어떨까요? 당신이 대기업에서 일합니다. 자, 당신은 SK와 KT에서 다닙니다. 그런데 국제정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주에 로켓을 보냈을 때 사람들은 왜 저런 비상업적인 일을 하지?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로켓에 인공위성을 실어서 전 우주에 뿌리고 전 세계가 하나의 인터넷으로 통일할 수 있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인터넷을 공급해도 SK나 KT가 국가재정 지원을 받아 가격 경쟁력이 있을 테니 그걸 쓸 거라고요. 현대가 이번에 한 번 충전에 600km가 되는 전기차를 시판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미국인들이 테슬라를 두고 현대를 살까요? 자율주행 한 번 써본 사람들 절대로 그 이하 레벨로 갈아타지 못합니다. 테슬라의 절반도 안 되는 자율주행 효율을 가진 현대차를 충전 능력 때문에 갈아탄다고요. 사이트 가보시면 테슬라 중고 시세는 아직도 보조금 지급된 신차보다 비쌉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통신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더 많이 촘촘히 뿌려지고 있어요. 4만 개까지 인공위성을 뿌린다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일이 되고 우리나라가 총 쏘고 있는 인공위성이 22개밖에 안 됐는데 한 개인이 이미 4,000개를 쐈어요. 그 인공위성을 통해 테슬라의 스타링크가 저고도로 비행을 하면서 인터넷을 쏘게 되면 더 이상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인과 한국인이 영상 채팅을 할 때 렉 현상, 즉 끊김 현상이 사라진다는 게 분명한 끊김 현상이 사라진다는 것이 정말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이 렉 현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해도 넘을 수가 없는 벽을 이 사람들이 넘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10만 원에 내놨지만 결국은 물건을 내놓을 때 경쟁사보다 비싸게 물건을 내놓는 법이 없어요. 결국은 떨어질 겁니다. 같은 값인데 지구 어떤 곳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도 그 나라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렉 현상이 사라지며 영상의 버퍼링이 사라진다면 누가 SKT와 KT를 쓸까요? 그럼 대기업에서 일하는 당신은 구조조정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문자당 3원의 정보 이용료를 받던 SKT, KT 문자 메시지를 아이폰과 앱 시장이 다 잡아먹었듯 우리나라 인터넷 가입자들이 모조리 테슬라에 가입한다면 대체 몇 명을 잘라야 회사가 적자를 면할 수 있을까요? 이게 20년 이런 얘기가 아니면 빠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빠르면 5년도 안 걸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라 간의 인터넷 렉 현상이 사라지면 인류의 일자리에는 자율주행과 로봇의 10배가 넘는 재앙이 될 겁니다. 궁금하시죠? 왜 그런지. 지금도 중국 항만에서는 대다수의 기술자들이 원격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크레인을 조종하고 있고 포크레인도 집에서 원격으로 풉니다. 나라 간의 렉 현상이 사라지면 리모트 컨트롤, 로봇의 발달이 필요 없습니다. 먼 아프리카에 있는 공장형 사무실에서 시급 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원격 장갑을 끼고 연결된 인간형 로봇이 여러분들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일당 5,000원의 가정부모와 청소부를 두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최저 보장 시급의 혜택을 누리고 계시는 중국인 분들은 모조리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차이나타운도 사라지겠죠. 이 정도의 작업이 필요한 단순 직업군들은 전부 다 사라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AI고 딥러닝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있는 기술
리모트 컨트롤이면 됩니다. 저는 단순 노동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기술의 발달이나 5년 뒤가 아니라 전 세계 인터넷이 렉이 사라지면 당장 내일 가능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도 못 들으실 겁니다. 저는 일본에서 해당 사업을 준비 중이었던 사람이었고 이는 극비리에 추진 중이었던 프로젝트였지만 해당 기술은 이미 나온 지가 벌써 오래이며 이렇게 메소드까지 오픈하면 누구든 할 수 있죠. 정부가 이 모든 일을 막아줄 거라고요. 거기서부터 나라의 경제가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30년 안쪽으로 전 세계 선진국은 5국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 넷 인프라형 기업이나 최신형 로봇을 만드는 공장을 많이 가진 국가만이 그 체면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로봇을 다루는 업종과 AI를 다루는 업종이 주류가 될 것이고 지금도 유일하게 대기업에서 인재난에 허덕이는 유일한 업종이 디벨로퍼, 개발자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코로나로 성장한 기업들은 제약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카카오, 네이버, 쿠팡, 배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코로나로 성장한 기업들은 제약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배민, NC소프트, 넥슨 등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들 기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업 가치에 따른 고용 창출 비율이 참담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10만 8,682명, 기업 가치 68조 원, 네이버 2,963명, 기업 가치 54조 원, 카카오 2,746명, 기업 가치 33조 원. 매출을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절반이 되는 것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합친 수치고 앞으로 향후 5년과 10년 내에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시총과 기업 가치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 기업이 고작 고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6천 명입니다. 삼성에 비해서 얼마나 적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이 친구들 성장해봐야 고용 창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잡아먹을 직업들은 엄청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이버에 입점한 쇼핑몰들 잘 상생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겠죠. G마켓과 옥션을 가지고 있는 이베이가 왜 매각을 내놨겠습니까? 관제탑으로 가격 비교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이버가 자체 쇼핑을 내놓아서 이베이가 가진 파일을 먹어치우는 속도가 날이 갈수록 커지지만 그에 따른 유일한 대책인 로켓 배송은 이미 쿠팡이 선점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G마켓과 옥션이 무너지면 다음은 입점 소매상을 차례입니다. 이때는 네이버가 자체 제작 또는 수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쿠팡은 이미 시작했고요. 해외 배송 제품인데도 쿠팡 내부에서 처리하니까 새 물건으로 교환해서 우리 집 앞에 도착하는데 5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이런 서비스에 대응해 일반 입점 소상공인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기업들의 특징은 해외에서 외화를 제대로 벌어들이지 못한 채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국내 업체들의 내수 시장만을 짜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어떤 컨퍼런스를 가도 카카오가 어떻게 페이스북을 이길 수 있을까? 네이버가 어떻게 해외 시장에서 구글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존이 소상공인을 뒤엎고 그렇게 번 세계 최고의 부로
어떤 고용 창출을 했을까요? 그 돈으로 최첨단 로봇 공장 설립했습니다. 포장, 분류, 배송의 첫 단계까지 로봇이 합니다. 그럼 구식 공장에서 일하던 수십만이 전부 일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를까요? 쿠팡은 이미 어마어마한 물류 공장을 짓고 있죠. 어떤 스타일일까요? 이런 기업들과 10만 고용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야 될까요? 역으로 이 기업들이 해외에서 제대로 활약을 펼칠 수 있게 국가가 도와줘야 하면 변론으로 하고, 이러한 기업들이 국가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두 가지입니다. 페이스북처럼 세계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고 외화를 벌어들여 국내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든지, 아니면 수익이 50% 이상은 국가 개인정보 이용료로 세금을 내고 기본소득으로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여기 기본소득 재원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검색 엔진이 나와도 현재 국내에서는 네이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채팅이 나와도 현재 국내에서는 카카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카카오 또한 이미 인프라가 형성된 페이스북을 이길 수 없듯, 고객 정보로 인해 인프라가 형성되어 경쟁력이 심하게 강해 본의 아닌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으로 부과하여 환원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요즘 베니민이나 카카오 등 회장들이 절반 이상을 기부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기부한 돈은 자기 재단에 들어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주고 그를 빌미로 우수한 인재를 다른 기업보다 빠르게 고용할 수 있는 선취점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런 장학금을 지불할 수 없는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얻는 데 있어서 정보력과 친화력에서 밀리게 됩니다. 무릇 국가의 세금으로 거둬 기본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재원들입니다. 또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기본소득으로 사람들이 놀고 먹으면 게을러져서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술이 빨리 발전한 인프라를 이용해 우월한 소프트웨어나 로봇, 드론 등을 수출해서 탑5 국가에 들어야 그렇게 번 외화로 양질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데, 그 길목을 막고 있는 정부의 단순 노동 지원과 그에 따른 보험, 보장, 급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법 규제 등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더 빨리 성장한 나라가 페이스북처럼 인프라를 만들어 버렸을 때 우리는 평생 그에 경쟁 한번 해보지 못하는 카카오톡처럼 되는 겁니다. 카카오톡처럼 되는 겁니다. 수출 국가가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로봇 기술, AI,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수출하지 못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택시 기사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그 자율주행 택시 그 길을 막는다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무엇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겁니다. 차라리 규제를 없애고 단순 노동을 빠르게 로봇이 대처하게 하면서 기술을 늘리고 당장 배달을 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만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면 집에서, 학교에서 또는 정부기관에서 소프트웨어나 공학기술 양성교육을 무료로 받게 하는 것이 이 나라 50년 대계를 위해 바람직한 행동일 것입니다. 먼 옛날 이율곡 선생이 10만 병사 양성서를 냈듯이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1000만 개발자 양성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87세인데 스마트폰을 보고 주식을 사고 팝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는 이 나라 인구 중 1000만 명이 간단한 앱이나 게임 정도는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교육이겠습니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치고 달려야 하는 겁니다. 만약 정부가 단순형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을 퍼붓는다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시장 경제를 돌리기 위해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기본소득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